안녕하세요. 15주차 두 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7장 중첩과 정상파 부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개의 파동이 만나는 파동의 중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개의 파동이 한 공간에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그 파동들을 결합해서 문제를 분석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이 파동이 여러 개 있다라고 하면 한 공간에 여러 개 있는 파동을 새롭게 운동 방정식을 풀어서 새로운 파동 방정식을 만들어내야 되느냐? 사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어렵겠죠. 우리가 파동이 하나일 때 파동 방정식을 지난 시간에 유도를 했는데 하나일 때 유도를 하고 또 두 개일 때 따로 유도하고 세 개일 때 따로따로 유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즉 파동의 개수마다 다 일일이 운동 방정식을 적어야 되는데 다행히도 우리가 그렇게 문제를 풀지 않고 그냥 각각의 파동 방정식의 해인 파동의 함수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 즉 첫 번째 파동이 있고 두 번째 파동을 y2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함수 값을 각각 알 수 있는 상황이면 결합을 한다라는 것은 이 함수를 그대로 더해주면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3개가 있으면 그냥 3개를, 4개가 있으면 네 번째 걸 이렇게 각각 한 점에서 임의의 함수들을 그대로 더해주면 되는 것, 새로운 방정식을 만들어내지 않아도 되는 이러한 것을 중첩의 원리라고 부릅니다. 파동은 중첩의 원리가 만족되기 때문에 우리가 파동 여러 개를 합하는 것을 파동의 중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첩의 원리를 따르는 파동을 또한 선형 파동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늘 중첩의 원리를 따르는 선형 파동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파동하면 그냥 선형 파동이구나, 중첩의 원리를 갖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중첩의 원리가 만족되지 않는 비선형 파동도 존재하기는 하는데요. 대학 물리에서 우리가 일반 물리에서는 거기까지는 다루지 않을 테니까 파동은 전부 중첩의 원리를 따른다 라는 원칙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우리가 파동이 중첩되는 경우 중에서 공간상에서 여러 파동이 결합을 해서 합성 파동을 만드는 형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각각의 파동이 있었는데 한 공간에 오면서 이 파동이 결합되는 그러한 형태들을 우리가 파동의 간섭이라고 부릅니다. 파동의 간섭 현상을 이야기할 때는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해 볼 수가 있는데 그림에 나와 있는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간섭이라는 건 한 공간에서 파동이 결합이 될 때 나타나는 현상들, 그런 걸 파동이 합쳐지는 현상을 파동의 간섭 현상 이렇게 불러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왼쪽과 오른쪽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그림을 분석해 보시면 되는데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파동의 보강 간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상쇄 간섭입니다. 간섭 현상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왼쪽에 있는 그림은 지금 파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쪽 y1의 함수를 가지는 파동은 오른쪽으로 y2라는 함수는 왼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첩이 되고 있는데 각각의 파동 함수의 합으로 우리가 두 파동의 결합 형태를 구해주면 되는데 둘 다 플러스 쪽으로 지금 파동의 모습이 즉 펄스의 모양이 올라가는 형태로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두 개를 합쳤을 때 진행하다가 합쳤을 때의 모습이 원래 파동의 가장 높았던 지점보다 더 높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다시 점점 원래 가던 방향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각자 원래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 원래의 모양의 가장 높은 지점보다 가장
큰 지점이 나타나게 되겠죠. 이렇게 중첩이 되면서 두 진폭이 그대로 합쳐지는 경우를 보강 간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상세 간섭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똑같이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파동이 있는데 이 두 개의 파동이 중첩이 될 때 펄스 모양이 한쪽은 위쪽이고 한쪽은 아래쪽이었기 때문에 위쪽과 아래쪽의 파동이 만나게 되면서 원래 본인들이 가졌던 최대 진폭보다 낮은 지점이 생기게 되는데 중첩이 되었을 때 이렇게 해서 두 진폭이 원래 각각 가졌던 진폭보다 낮아지게 되는 이렇게 원래 가졌던 최대 진폭보다 더 낮아지게 되는 이런 것을 상쇄 간섭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똑같이 이 두 펄스가 지나가면서 본인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게 되는데요. 한쪽은 플러스 값이었고 한쪽은 마이너스 값이었기 때문에 두 개가 만났을 때 더 작은 값을 가지게 되겠죠. 이렇게 진폭이 더 작아지는 것을 상쇄 간섭이라고 부릅니다. 간섭의 형태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림상으로 먼저 이렇게 분석을 해 보았고,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간단한 사인형 파동의 경우에 파동의 중첩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이번엔 수식을 직접 적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파동을 더해 볼 거냐면 첫 번째 사인형 파동을 Y1이라고 할 건데 진폭이 A고 그리고 파수가 K, 각 진동수가 오메가인 이런 파동 하나하고 그 다음에 같은 형태인 사인형 파동인데 Y2라는 함수를 합쳐보려고 합니다. 진폭은 같게 둘 거고요. 그 다음에 사인 함수이고 K 똑같이 두도록 하고 문제를 좀 쉽게 풀기 위해서 같은 파수를 가진다라고 가정을 할 거고 각 진동수도 똑같다라고 보고 위상만 차이가 나는 이런 두 개의 함수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두 개의 파동을 합성하려고 하는데요. 파동의 합성 중에서도 지금 잘 보시면 둘 다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파동입니다. 오른쪽으로 진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즉 왼쪽으로 진행하는 파동의 형태는 kx 플러스 오메가 t, k와 오메가가 모두 양수일 때 이런 형태로 쓰이는 것이 왼쪽으로 진행되는 파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둘 다 같은 방향으로 진행을 하되 서로 y 위치가 다른, 즉 위상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시간대에 y 위치가 다른 두 개의 파동을 합성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검정색의 사인형 파동이 있고 예를 들어 같은 형태인데 파란색의 사인형 파동이 이렇게 똑같이 있는데 서로 상대적인 위치가 다른 이 두 가지의 파동을 합성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합성된 파동을 우리가 Y라고 하기로 하고 Y는 Y1 플러스 Y2 이렇게 주어지는 값일 거고 다시 한번 써서 A 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라는 함수와 A 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이 두 개의 함수를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함수를 선택했느냐 하면 손으로 계산이 가능하면서 합성을 보여줄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차이를 가지는 함수를 선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삼각함수 덧셈 공식을 좀 이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sin A 플러스 sin B라는 삼각함수 공식은 2 곱하기 코사인 2분의 A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sin 2분의 A 플러스 B 이렇게 주어지는 식을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2배의 진폭 A 그대로 써주시고 코사인이 먼저 나올 테니까 코사인 2분의 양쪽을 빼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남는 거는 2분의 파이 위상만 남을 거고 뒤에 붙을 함수는 사인 2분의 2kx니까 지워지고 2는 지워지고 똑같이 오메가 t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2분의 파이 이런 형태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보시면 나온 결론에 즉 합성된 파동의 경우에는 원래보다 최대 진폭이 2배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최대 진폭은 2배이면서 사인형 파동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인형 파동 중에서도 파수 K도 같고요. 오메가 각 진동수도 같기 때문에 동일한 진동수와 동일한 파장을 갖는 함수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진폭을 정확하게 이야기해보면 최대 진폭은 2a, 원래 진폭의 2배이지만 지금 진폭이 2a 코사인 2분의 파이 이렇게 주어지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합성파동의 진폭이라는 이 값은 합성파동의 진폭은 파이, 위상에 따라서 달라지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2분의 파이, 즉 위상을 반으로 나눈 이 값이 0이다 라고 하면 진폭값이, 합성파동의 진폭값이 2a가 나올 겁니다. 즉 원래의 진폭보다 더 커지게 되었죠. 이런 걸 우리가 보강 간섭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2분의 파이 위상이 0 또는 파이일 때도 마찬가지일 거고 삼각함수이기 때문에 2파이일 때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유형의 값을 가지면 전부 보강 간섭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2분의 파이에 해당되는 이 값이 만약 2분의 3.14 파이 그리고 2분의 3 파이 2분의 5 파이 이런 형태다 라고 하면 원래 진폭 원래 진폭 A의 2배인 최대 진폭 2A가 되지 못하고 더 작은 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런데 원래 양쪽의 진폭이 A, 라지 A로 같았기 때문에 한쪽이 A이고 다른 한쪽이 마이너스 A여서 결과적으로 0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될 테니까 이런 값을 가졌을 때 따라서 진폭이 작아지는 형태가 될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상세 간섭이라고 한다 했으니까 2분의 파이 값이 이런 유형의 값을 가지면 상세 간섭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즉 위상이 처음에 얼마였는지에 따라서 이 두 개의 파동을 더했을 때 보강 간섭인지 상세 간섭인지가 결정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간단한 사인형 함수에 대한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경우와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경우 등을 나누어서 문제를 좀 풀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는 두 개의 사인형 파동을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형태의 파동을 더해 볼 거냐면 y1이 a 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앞서는 위상이 다른 경우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방향이 서로 다른 대신에 나머지는 똑같은, 즉 각 진동수도 똑같고 진동하는 수도 똑같고 파장도 똑같고 파수가 똑같다라는 말은 파장이 같다라는 말과도 같으니까 동일한 진동수와 동일한 파장을 가지되 서로 진행하는 방향이 반대인 파동을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개의 파동을 더하면 합성을 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중첩의 원리에 의해서 그냥 각각 구해진 함수를 더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 두 개의 함수를 더해보면 서로 kx-오메가-t, kx 플러스 오메가-t 이 부호 부분만 다르게 되는데 일단 한 번만 더 써보면 a 사인 kx-오메가-t 플러스 a 사인 kx 플러스 오메가-t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죠. 이 함수를 더할 때도 삼각함수 공식을 이용해 볼 텐데요. sin a 플러스 b라는 값은
사인 A, 코사인 B 플러스 마이너스 코사인 A, 사인 B 이렇게 정리가 될 테니까 이 수식을 적용해서 정리를 해보면 2A 그 다음에 코사인 오메가 t 사인 kx 이렇게만 남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식을 잘 살펴보시면 시간에 대한 함수 부분과 x에 대한 함수 부분이 분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편하게 정리를 해보면 2a 사인 kx라는 부분이 존재하고요. 뒤에는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주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순서를 바꾸어서 정리한 이유가 코사인 시간에 대한 함수 부분을 따로 떼낸 건데요. 코사인 오메가 t라는 것은 우리가 진동을 배울 때 나왔던 부분이 함수가 되겠죠. 지금 단조와 진동 운동 같은 거 배울 때 코사인 함수로 이제 우리가 식을 썼었는데 그 부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함수는, 이 파동은 진동의 형태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단 진폭 부분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딱 고정되어 있지 않고 위치에 따라서 다르겠구나 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진동은 진동인데 왔다 갔다 움직이긴 하는데 x 위치에 따라서 최대 위치가 어떤 경우엔 2a일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x의 위치에 따라서 0이 되기도 하는 그런 특이한 형태의 파동으로 합성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단조와 운동으로 빠지는 부분이 생기는, 즉 x와 t가 분리돼서 함수로 표현되는 이런 파동을 정상파라고 부릅니다. 이 두 개의 함수를, 즉 sin kx, 코사인 오메가 t라는 이 함수를 여러 개를 한꺼번에 그려서 사진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은 모습이 됩니다. 이 그림이 정상파 그림인데요. 지금 x축이 바로 수평 위치가 됩니다. 이럴 때 시간이 계속 변화하면서 파동이 변하는 걸 한 그림에다 넣은 건데요. 예를 들어 시간이 0일 때 이 그래프가 뭐 이런 형태, 이 파동이 이런 형태를 가졌다. 즉 2a sin kx 시간이 0일 때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났다. t1 시간이 됐을 때 함수의 모양이 예를 들면 그냥 이런 다음 위치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시간이 0일 때와 시간이 지났을 때라고 생각을 해 보더라도 사인 함수가 앞에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사인 함수는 0이 되는 위치가 정해져 있죠. 시간이 0일 때이건 시간이 뭐 t1일 때이건 관계없이 0이 되는 포인트가 딱 정확히 정해져 있을 겁니다. 즉 kx가 파이의 정수배이면 kx가 파이의 정수배인 이러한 포인트는 늘 똑같은 x 위치를 가질 테니까 시간에 관계없이 이 부분에선 항상 0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0이 되는 부분을 우리가 마디라고 부르고요. 가장 높이 있는 부분을 배라고 부르게 됩니다. 마디가 이렇게 0이 되는 부분들이 정해져 있고 배의 위치도 사실 딱 정해지겠죠. 사인 값이 최대가 되는 x 위치는 항상 고정이 될 테니까 이렇게 다른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파동이 요 안에서 0인 지점이 묶여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뭐 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부분은 그대로 고정이 되고 나머지 부분들만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게 되겠죠. 즉 마치 파동인데도 진동의 형태처럼 보이더라. 고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진동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 이게 바로 정상파가 되겠습니다. 정상파라는 것을 우리가 그림으로 살펴보았는데 마디의 위치와 배의 위치는 사실
정확히 정해 볼 수가 있겠죠. 요것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배와 마디의 위치를 정리해 볼 건데요. y1과 y2의 함수가 있었습니다. 이 파동 함수는 서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을 했지만 파장과 진동수가 같은 형태의 함수이고요. 이 두 개의 파동을 합하면 y는 2a sin kx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때 배의 위치는 사인 함수, 즉 이 부분의 x 위치를 결정을 해주면 되는데, 배가 되는 부분은 sin kx에 되는 부분이 kx가 2분의 파이의 정수배가 되면 되겠죠.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될 거고, 마디가 되는 부분은 그림에서 지금 0이 되는 부분이 될 테니까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디가 되는 부분은 kx가 우리가 파이의 그냥 정수배가 돼주면 될 테니까 배와 마디의 위치를 결정해 볼 수 있을 거고, 이때 마디와 배의 위치를 x로 조금 더 상세히 표현을 해보면 x는 어떻게 되느냐면 2k분의 n 파이 값을 가지면 됩니다. 물론 이때 n은 정수니까 0, 1, 2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x라는 값은 어떤 값을 가지나 라고 봤더니 2k분의 n파이 이런 값을 가지게 되고, 여기서 k라는 것이 혹시 어떤 값이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파수였었죠. 파수는 또 어떻게 주어지는 물리량이냐면 2파이 속에 람다가 몇 개나 들어있나요에 해당되는 물리량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k를 람다분의 2파이로 바꾸어서 정리할 수 있을 거고, 이 값은 어떻게 되느냐면 바로 4분의 n 람다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배가 되는 위치는 4분의 nx의 위치는 4분의 람다의 정수배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4분의 람다의 정수배가 배가 되는 위치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마디의 위치는 어떻게 되느냐 똑같이 정리를 해보면 x는 k분의 n파이였었고, 이때 k 대신에 우리가 람다분의 2파이라는 k의 정의를 이용해 주고 n파이 이렇게 써주면 되니까 정리해보면 2분의 n 람다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디의 위치는 2분의 람다, 즉 파장의 절반의 길이의 정수배구나. 그림에서도 사실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지금 제일 끝에까지가 하나의 파장에 해당이 되는데, 이 파장의 절반 부분에 해당되는 게 마디인 거고, 4분의 람다, 4분의 1에 해당되는 부분이 배가 되고, 또한 4분의 그 다음 게 4분의 3이 될 테니까 우리가 이런 형태로 배와 마디가 되는 위치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배는 4분의 람다 그리고 그 다음 위치가 4분의 3 람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n의 위치를 정하실 때 마디 부분은 n은 0, 1, 2 정수 이렇게 그대로 해주시면 되는데, 배의 위치를 말할 때 n의 정수값은 우리 물리에서는 얘를 정상파 모양에 맞춰서 1, 3, 5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학생들이 그럼 음수 부분은 안 되나요? 뭐 이런 질문하는데,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표현을 선택한다 라고 보시면 되니까 정수의 형태 중에서 제일 간단한, 그러니까 제일 0이 제일 기준이 되겠죠. 그 0부터 간단한 순서로 파이, 2분의 파이, 2분의 3 파이, 2파이 이 부분을 적는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상파와 관련된 간단한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정상파가 있습니다. y1은 4 곱하기 sin 3x-2t, y2는 4 곱하기 sin 3x 플러스 2t 이런 함수가 있을 때
이 둘의 합성 함수인 y를 계산하고 각각의 질문에 대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함수를 합한 파동 함수는 우리가 y라고 하기로 하고, 이때 이 두 개의 함수를 합한 파동 함수는 어떻게 주어지느냐면 2a sin kx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주어진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정상파 문제에서는 우리가 매번 합쳐서 sin kx 플러스 오메가 t sin kx 마이너스 오메가 t 이렇게 해서 합성을 일일이 하셔도 되고, 또 이제 자주 풀다 보면 이렇게 바로 식이 기억이 나기도 하니까 코사인 부분이 진동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2배의 sin kx 부분이 진폭, a 곱하기 sin kx 부분이 진폭, 이렇게 좀 간략하게 본인 스스로 정리를 해서 정상파 부분을 기억을 해 두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주어진 함수에서 진폭이나 k, 오메가 값 등이 다 이미 주어져 있었으니까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2 곱하기 4 곱하기 사인 3x 코사인 2t 이렇게 주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파동 함수, 합성 파동 함수는 8 사인 3x 코사인 2t 이렇게 주어진다 라고 하시면 되겠고, 이때 단조화 운동의 진폭을 구하여라 라는 게 질문이었으니까 새로운 파동 함수의 진폭 부분만 따로 떼어서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진폭 부분은 단조화 운동의 진폭을 제가 A'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A'은 8 곱하기 사인 3x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x의 위치가 2cm에 위치한 경우를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x를 2cm로 한정 지어서 풀어보면 8 곱하기 사인 2를 그대로 넣어서 사인 6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전체 진폭의 단위는 센티미터가 되는 거고, 표준 단위로 바꿔서 표현을 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특정 위치에서의 진폭을 하나 계산을 해보았고요. 두 번째 문제는 줄의 한쪽 끝이 x가 0일 때 마디와 배의 위치를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요. 먼저 마디를 구해볼까요? 마디는 진폭에 해당되는 특히 사인 함수 부분이 0이 되는 포인트들을 의미하겠죠. 즉 3x라는 부분이 0, 파이, 2파이 이런 부분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x는 0, 3분의 파이, 3분의 2파이 이렇게 해서 3분의 n파이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우리가 단위는 계속 센티미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때 n은 1, 2, 3 등의 값을 가지면 된다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배 부분도 정해 볼 수 있는데, 배는 sin 3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의 값을 가지는 부분이 되겠죠. 따라서 3x는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x는 6분의 파이, 다음에 2분의 파이 쭉 가면 되겠죠. 그리고 정수 n을 이용해서 표현해 준다면 2분의 n 파이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었을 거고, 3으로 나누어서 x만 써야 되니까 6분의 n 파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위는 센티미터이고 n은 1, 3, 5 이런 부분만 가지면 우리가 배 부분을 정확히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상파처럼 조금 독특한 형태의 파동을 하나 더 살펴볼 텐데요. 경계 조건 하에 있는 파동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경계 조건이라는 것은 어떤 파동이 있는데 이 파동이 특정 지점을 벗어날 수 없는, 즉 특정 조건을 항상 만족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길이가 라지 L인 이런 공간이 있는데 어떤 파동이 이 길이 L 속에만 존재해야 되는 그런 경우를 한번 상상해 보려고 합니다. 양쪽 끝에 고정을 시킬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양쪽 끝이 반드시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안에 줄이 있으면
이 줄이 가질 수 있는 파동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게 질문이 되는데요. 가장 간단한 경우로 생각을 해보면 그냥 파동을 이루지 않는 평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런 식의 진동을 가질 수 있겠죠. 다만 양쪽 끝이 반드시 0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어떠한 특정 조건을 꼭 만족해야 되는 것, 이런 것을 경계 조건이라고 하고, 경계 조건 하에 있는 파동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똑같이 길이가 L로 제한되어 있는 이런 상황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요. 우리가 고정시킨 이 반드시 수평 위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줄이 이 안에서 움직일 때 가장 간단한 파동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0에서 0으로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는 경우일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기본 진동, 가장 간단한 형태를 기본 진동이라고 부르고요. 앞서 0이 되는 이런 포인트를 마디라고 불렀는데요. 마디에서 첫 번째 마디에서 다음 마디까지 이 구간을 우리가 고리라고 합니다. 이 고리가 지금 마디에서 마디까지라고 했는데 고리가 하나 이렇게 존재하는, 즉 길이 L 속에 고리가 하나 들어있는 이런 경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간단한 경우 말고 다음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올라갔다 다시 내려왔지만 결과적으로는 0으로 다시 가야 되니까 이런 형태를 하나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마디에서 마디까지가 고리라고 했는데 고리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인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이 부분은 고리가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고리로 진동하는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2배 진동이라고 불러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의 경우는 뭔지 예측이 되시나요? 반드시 고정된 0 지점으로 오면서 그 다음 경우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꼭 0으로 되돌아와야 되는 경우이고 고리가 3개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3배 진동하는 경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경계 조건이 존재하게 되면 파동의 형태가 자유롭지 못하고 제한이 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제한이 되었을 때는 파장 역시 그러니까 고리 속에 고리가 딱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제한이 되기 때문에 고리가 곧 파장과 같은 개념이니까 파장이 제한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파장이 어떻게 제한이 됐는지 계산을 해보면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2분의 람다만큼만 L 길이 속에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람다만큼이 길이 L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림은 2분의 3 람다만큼이 L 속에 들어있는 그림이 되겠죠. 물론 이렇게 더 4배 진동, 5배 진동 이렇게 쭉쭉쭉 더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람다는 모든 값을 다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첫 출발은 이 L에서 출발을 하고 그 다음 람다 값은 L이 됩니다. 다음 세 번째는 람다 값이 3분의 2L만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람다가 제한이 되어 있는데 규칙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규칙성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보면 이 L을 n배 진동 n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진동이 1배 진동이니까 기본 진동은 n이 1인 상태가 되겠죠. n을 1로 두면 1배 진동이어서 2L을 1로 나눠준 람다는 2L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고 2배 진동은 n을 2로 두면 2분의 2L이어서 그냥 L이 되겠죠. 그래서 람다가 L을 가질 수 있구나. 또 3배 진동은 n이 3이니까 3분의 2L이라는 람다 값만 가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즉 모든 람다를 다 가지는 것이 아니라 몇 배 진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몇 배에 해당되는 값을 n이라고 두면 n분의 2L 값에 해당되는 람다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정된 길이 L에 대해서 그 안에 줄을 넣었을 때 이 줄에 대해서 다양하게 가질 수 있는 진동들, 우리가 그런 걸 배진동이라고 부르는데, 다양한 1, 2, 3배 진동 등을 그림으로 나타내보고, 그리고 계산을 해서 파장도 표현을 해봤는데, 이걸 배진동의 파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배진동의 파장 람다 n 값은 우리가 n분의 2l 값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또한 우리가 람다 값을 계산했듯이 진동수도 계산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진동수라는 값은 람다분의 속도이죠. v는 우리가 람다 f라는 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면 f는 람다분의 v인데 람다가 특정 값만 가질 수 있었죠. 따라서 f도 특정 값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람다 n분의 v, 진동수의 정의, 파동의 속력 정의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우리가 진동수 값은 n 곱하기 2l분의 v 이렇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여기서 n은 몇 배 진동이냐라는 건데 1배, 2배, 3배 진동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네요. 경계 조건 하에 있는 파동의 진동수는 n 곱하기 2l분의 v, 즉 특정 값의 n배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고요. 우리가 이런 것을 특정 정수배만 가질 수 있는 이런 값을 양자화되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연속적인 모든 값을 가지지 못하고 양자화된, 즉 불연속적인 특정 값들만 가질 수 있는 진동수다 라고 해서 양자화된 진동수, 물론 파장도 양자화되어 있겠지만 파장으로부터 계산된 진동수가 양자화되어 있다 라고 표현합니다. 경계조건하의 파동의 양자화된 진동수를 계산해 보았는데, 이걸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가 파동의 속력에 해당되는 V값을 우리가 배웠던 줄에서의 파동에 대입을 해보면 조금 다른 형태로 또 진동수 값을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줄의 파동으로 제한을 한다라고 하면 이 fn 값은 n 곱하기 2l분의 v였는데 파동의 속력 v를 장력을 이용해서 표현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상수 부분을 먼저 쓰면 2l분의 n이 될 거고, v는 앞서 유도했던 것처럼 뮤분의 t 이렇게 주어질 테니까 줄의 파동에서 양자화된 진동수는 얼마인가요? 라고 하면 2l분의 n 루트 뮤분의 t가 될 거고, 이때 n은 1배 진동, 2배 진동, 3배 진동에 해당되는 정수값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n이 1일 때의 진동수값 f1은 2l분의 1 루트 뮤분의 t 이렇게 주어질 텐데요. 이 값을 우리가 기본 진동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기본 진동수를 이용해서 기본 진동수의 몇 배가 되느냐로 그 다음 배진동의 진동수가 결정된다. 3배 진동이다 라고 하면 기본 진동수의 3배가 되는 거죠. 이렇게 F 2배 진동, 3배 진동의 진동수 등을 기본 진동수의 배수로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F1 값을 기억을 하게 되고 또 그 값을 찾을 수 있으면 그 다음의 진동수들을 쉽게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경계 조건 하의 파동과 관련된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네 번째 문제인데요. 피아노에서 중간줄 C의 기본 진동수를 200Hz로 가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줄 C의 다음 2배 진동의 진동수를 계산해라 라는 문제인데요. 기본 진동수가 200이니까 2배의 진동의 진동수는 기본 진동수의 2배가 되겠죠.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니까 400Hz. 이렇게 해서 쉽게 다음 배 진동의 진동수를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만약 줄 A와 C가 같은 길이 L과 밀도 μ를 가질 때
두 줄의 장력비를 계산하여라 라는 문제인데요. 이번엔 줄이 두 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A줄과 C라는 줄인데요. 이때 진동수를 문제에서 알려줬으니까 진동수에 대한 식을 표현을 해보면 FA는 2L분의 1 루트 뮤분의 TA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각각 A줄과 B줄의 기본 진동수를 문자의 형태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똑같이 같은 길이라고 했으니까 2L분의 1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 뮤도 같은 밀도라고 했으니까 똑같이 뮤 써주고 TC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우리가 계산할 것은 두 줄의 장력의 비이니까 진동수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FC의 기본 진동수 분의 FA의 기본 진동수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공통되는 값은 지워지게 될 거고, 루트 장력 TC분의 TA만 남겠죠. 그런데 질문은 장력의 B를 묻고 있으니까 TC분의 TA는 FC분의 FA의 제곱 이렇게 주어지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문제에서 진동수를 알려줬으니까 진동수 값을 그대로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FC의 기본 진동수가 200이고 FA가 400이니까 200분의 400의 제곱, 즉 2의 제곱이어서 장력 두 줄의 장력비는 4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A의 장력은 C의 장력의 4배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번 학기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습니다.